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누군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 아닌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서 나는 것 같은 특유의 냄새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노인 냄새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게으름의 냄새가 아니라 몸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을 서두릅니다. 더 씻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에 샤워를 2번, 3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향수를 사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날 다시 돌아옵니다. 옷을 갈아입어도 돌아옵니다. 이불을 빨아도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자책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자책을 내려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이 조금 달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냄새는 먼지가 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기름이 변하면서 나는 냄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피지 성분이 나이와 함께 달라지고 산화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에서는 그 원인 물질로 노네랄이라는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나는 냄새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열심히 해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반대로 기름이 더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씻을수록 더 빨리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60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깔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뭔가 조금 나는 것 같아. 그 말이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자존심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뒤로 그분은 더 열심히 씻었습니다. 아침에 씻고 점심에 또 씻었습니다. 겨드랑이를 더 세게 닦고 목덜미를 더 오래 문질렀습니다. 비누도 바꾸고 바디워시도 바꿨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그 말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조금 나는 것 같아. 그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계속 나지? 저는 그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열심히 씻는데도 다시 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 방향에 있습니다. 씻는 행위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씻는 것으로 끝내려 했던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겉에만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 뒤와 목덜미와 겨드랑이처럼 피지선이 많은 부위는 더 그렇습니다. 겉을 씻고 끝내면 다시 분비되는 피지가 또 같은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순위를 먼저 던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실제로 겪는 실패를 먼저 붙잡고 그 실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였구나 하는 지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이번엔 여성분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날이면 향수를 꼭 뿌리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도 향기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향수를 뿌리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기름 냄새 위에 강한 향을 얹으면 향과 향이 아니라 향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섞인 냄새는 가볍지 않고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차 안이나 작은 방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는 해결이 아니라 가림이 되기 쉽습니다. 가림은 잠깐은 안심을 주지만 근본이 남아있으면 불안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덮는 방식에서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겉을 바꾸는 방식에서 몸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장면을 더 쌓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답이 터지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선택을 실패 경험처럼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는 잦은 샤워입니다. 둘째는 향수와 탈취제입니다. 이 두 선택은 왜 자꾸 실패로 이어질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눈앞의 불안을 빨리 잠재우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샤워를 하면 당장 깨끗해진 것 같고 향을 뿌리면 당장 덮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만들어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오후에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피지는 하루에도 분비되고 옷과 침구와 공기와 섞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산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끝내려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샤워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횟수를 늘리는 대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대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칠게 문지르기보다 거품을 충분히 올려 부드럽게 씻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히 귀 뒤와 목덜미와 겨드랑이처럼 피지선이 많은 부위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으면 냄새 성분이 옷과 침구에 더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샤워의 마지막은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마른 마무리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줄이고 가능하면 통풍이 되게 옷을 걸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향수의 실패를 보겠습니다. 향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 시점과 목적입니다. 냄새가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강하게 덮으면 섞입니다. 그 섞임이 오히려 더 무겁고 답답한 냄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향수는 덮는 무기가 아니라 기분을 올리는 선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샤워 후에 아주 소량으로 옷 바깥쪽에 아주 약하게 이 정도만으로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생활 공간에 남기도 합니다. 몸에서 나온 성분이 공기와 침구와 옷장에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씻었는데도 침대에 누우면 또 나는 것 같아.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베개와 이불은 얼굴과 목과 귀 뒤에 계속 닿습니다. 바로 냄새가 머무는 부위입니다. 그러니 침구가 바뀌지 않으면 몸도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불을 자주 빨기 어렵다면 베개 커버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 환기를 아주 짧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창문이 어렵다면 문을 열고 바람기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간의 정체를 줄이면 냄새가 머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뭔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몸이 바뀌었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몸이 바뀌면 관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뀐 관리의 중심은 덮기보다 흐름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행동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웃 사례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거였구나. 이제 동네에서 늘 단정하다고 소문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옷도 깨끗했고 머리도 단정했고 손톱도 늘 짧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내 몸이 낯설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 몸이 낯설다는 말은 내 삶이 낯설다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샤워를 더 자주 했습니다. 향수를 더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옷을 더 자주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만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선택을 바꿨습니다. 덮는 걸 그만두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였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은 조금 더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면 목을 따뜻하게 하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날은 시간보다 호흡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냄새를 없애려고 걸었는데 걷다 보니 마음이 먼저 편해지더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이 덜 긴장합니다. 몸이 덜 긴장하면 땀과 피지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누적되면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덜 신경 쓰인다는 건 완벽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불안이 줄면 사람을 만나도 어깨가 덜 올라갑니다. 그 순간 관계가 편해집니다. 관계가 편해지면 삶이 편해집니다. 저는 이 변화가 냄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움직임이 중요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의 대사와 순환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피지가 변하고 산화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을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몸의 흐름을 다시 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가? 답을 바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게 장면을 더 하나 쌓겠습니다. 어떤 날은 밖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밤의 샤워가 더 개운할 때가 있습니다. 피부의 끈적함이 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침구에 남는 찝찝함도 덜한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움직이면 순환이 움직입니다. 순환이 움직이면 배출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냄새 물질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의 결론이 조금 가까워졌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결론을 한 번에 터뜨리겠습니다. 그리고 3위와 2위를 어떻게 다시 써야 하는지도 함께 묶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론을 꺼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제품이 아닙니다. 결론은 습관입니다. 노인 냄새를 줄이는 방향에서 가장 강한 1위는 매일 햇볕 아래에서 걷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종종 너무 단순해서 비밀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칩니다. 그리고 놓치면 다시 샤워와 향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걷기는 덥지 않습니다. 걷기는 조건을 바꿉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걸으면 몸의 순환이 움직입니다. 가벼운 땀이 나기도 합니다. 피부의 정체가 흔들립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피지가 변질되는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과 연결되어 이야기되곤 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면역과도 함께 거론됩니다. 그러니 걷기는 냄새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을 다시 켜는 행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30분이라는 숫자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햇볕과 공기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반복입니다. 반복이 되면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이 편해집니다. 이제 3위와 2위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잦은 샤워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횟수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샤워는 횟수보다 방식과 마무리로 바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거품으로 충분히 피지 많은 부위 집중, 그리고 마른 마무리, 이렇게 바꾸면 샤워는 실패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향수와 탈취제도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덮는 목적이었습니다. 향수는 덮는 무기가 아니라 기분을 올리는 선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샤워 후에 아주 약하게 혹은 옷 바깥쪽에 아주 소량, 이 정도만으로도 덜 섞이고 덜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걷기입니다. 걷기가 중심이 되면 샤워도 향수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걷기만 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몸속의 배출과 생활 공간의 순환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물을 마시는 루틴 녹황색 채소를 챙기는 루틴 환기와 침구를 바꾸는 루틴, 이것들을 한 흐름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부담 없이,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걷기를 중심으로 한 루틴을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밖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완벽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면 창가에서 햇볕을 잠깐 받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왕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조금이라도 두고 숨을 바꾸는 것입니다. 숨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피지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물 이야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채취를 더 맑게 만들고 싶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는 흐름을 돕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컵은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지가 산화되는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채소는 향수를 대신하는 식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기입니다. 몸에서 나온 냄새 성분은 집 안 공기와 침구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냄새의 순환을 끊는 행동입니다. 창문을 길게 열기 어렵다면 3분만 열어도 됩니다. 문을 열고 바람길을 만들어도 됩니다. 마지막은 침구입니다. 이불을 자주 빨기 어렵다면 베개 커버부터 바꾸십시오. 목덜미와 귀 뒤가 닿는 곳이 바로 베개입니다. 그 부위가 바뀌면 체감이 바뀌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의 루틴을 한 줄로 묶겠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낮에 햇볕 아래 10분 걷기 저녁, 샤워는 부드럽게, 마무리는 마르게 잠들기 전, 환기 3분, 일주일에 한 번 베개 커버 점검. 이렇게만 해도 많은 분들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덜 불안하다는 건 결국 사람 앞에서 덜 움츠러든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자존심이 지켜지면 생활이 지켜집니다. 오늘 저는 냄새를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노인 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덮기보다 줄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샤워는 횟수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향수는 덮는 것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심은 햇볕 아래에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에 물 한 컵을 먼저 마셔보십시오. 가능하면 햇살이 있는 곳까지 10분만 걸어가 보십시오. 그 10분이 어떤 비싼 향수보다 강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은 기분 좋은 향기가 조용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